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3월 3일 오전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또 지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10시 30분에 참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지난 검찰에 출석할 때도 1시간 50분이나 지각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지연하는 것은 본인의 그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슬아슬하게 출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인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한창 공판이 진행 중일 텐데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정식 공판입니다. 그러나 첫 재판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도를 묻는 선에서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재판부터는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고 증인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서 오늘처럼 일찍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인데 두 가지 범죄 내용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백현동 용도 부지 특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당시 백현동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죠. 이 부지를 결국 용도 변경을 해줘서 지금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게 경기도의 의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압박을 해와서 즉 용도 변경을 해주라 라고 압박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관련 공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즉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었던 그 부지가 몇 단계나 상향 조정되어서 지금의 논란의 그 백현동 웅벽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였다라는 거죠. 당시 국토부가 이 용도 변경을 강요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개발처장을 몰랐다라고 했죠. 시장 재직 때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아니 10일 가까이 호주 여행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쳤었던 그래서 이 성남도시개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업무적으로 가까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직원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느냐, 모를 수 없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이게 몇 번째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재판을 받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첫 번째는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아주 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줄줄이 대장동의 성남FC 재판 열릴 거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백현동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아주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에 출석하는 이 이재명 대표를 봐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가 됐으면 민주당에 미안해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나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순 없다라고 하면서 물러나는 게 정상일 텐데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기사 하나 보시면 제목이 이재명
사퇴 의사 1도 없고 옥중 공천도 각오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대표는 뭐 그런 결정이나 결심한 바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자, 이재명과 그 주변을 취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꿈쩍도 안 할 거다.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죠. 자, 지금 이 문화일보 기사는 그 김규환이라는 CBS 논설위원장이 이재명과 그 주변을 취재했더니 지금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전한 내용입니다. 자, 이 김규환 실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다. 그건 명확하다. 언론에서 뭐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이런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추측성 보도다. 자,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추가 영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사퇴할 의사도 1도 없다.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을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최근 당직 인사를 2명 했는데 윤리심판위원장에 경기 수원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한 위철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이어서 공직자평가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는데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 친명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자,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천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미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 즉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놨다라는 거죠. 공천 계획단 준비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전에 이 대표가 비명계 한 10명 가까이를 만났다고 하더라. 실제 만나서 한 대화 내용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뭐 비명계 의원들을 여러 명 만났을 때 뭔가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어떤 그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잘못 사실 짚은 건데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죠. 자, 자기는 그 비명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은 주로 들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기, 즉 이 대표는 그런 의사가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이재명다운 생각이죠. 이재명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런 방탄, 아니 성남에서 인천까지 날아가서 보궐선거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아니 대선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당대표까지 하는 이런 무리수의 무리수, 이런 방탄의 방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이런 상태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죠. 민주당의 바짓가랑이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재명이 뭔가 공적인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아니라 대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지금과는 달랐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어떤 짓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 말 바꾸기, 덮어씌우기, 잡아떼기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의 재판 출석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아마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